하이 베리스! 오늘의 주제는 외모정병! 주제가 주제인 만큼 뿌리 깊은 내 외모 콤플렉스에 대해 베드들에게 공개해볼게. 먼저 이 단어를 쓰기 전에 외모정병이란 워딩을 쉽게 사용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다른 문화권에도 이런 외모 강박에 대한 워딩이 있는지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서구권에서는 얼굴에 정말 작은 부위 하나하나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과하게 집착하는 현상을 거의 질병으로서 간주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워딩을 사용함으로써 진짜 솔직하게 베디들이랑 내가 외모에 대해 느끼는 것들, 나의 경험들 이런 걸 얘기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병적인 건지 이 외모 정병을 어떻게 할지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어. 일단 나는 매부리코에 대해서 할 얘기가 진짜 많아. 그 내 로고를 보면 내가 그린 내 얼굴 있잖아. 거기 코를 자세히 보면 내가 매부리코로 그려놨거든? 이제는 이걸 직접 그려넣을 만큼 이 코는 내 정체성이다. 내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형수술에 대한 생각을 많이 내려놨는데 내가 어릴 땐 내 코가 진짜 못난 코라고 생각했어. 주제가 외모 정병이니까 좀 나노 단위로 내 얼굴을 좀 뜯어서 좀 설명해줄게. 여기가 약간 돌출되어 있고 이거를 기점으로 코가 약간 휘어 있어. 근데 심하진 않은 것 같거든? 근데 정말 어릴 때는 한국 미디어에 나오는 예쁜 언니들의 코가 나처럼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다 콧볼도 좁고 콧대도 높고 코도 약간 좀 매끈하잖아. 누가 진짜 예쁘게 조각한 것처럼. 그래서 특히 인간이라는 동물이 청소년기가 되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 근데 중2 때쯤에 같은 학교 친구가 내 코를 보고 너 코 마녀코 같이 생겼다 이런 말을 들어버린 거야. 근데 걔 코도 존나 못생겼었거든? 지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춘기이기도 하고 뭔가 외모에 대해 큰 자신감이 없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지. 사실 나는 내 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진 것 자체로도 좀 죄책감이 들었거든? 왜냐면 우리 엄마가 항상 내 코 보고 수정이 코는 외할머니가 주신 코라서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코야. 항상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 근데 나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 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것부터 뭔가 외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만나뵐 일도 없었지만 할머니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뭔가 미안한 거야. 근데 그 시기에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 코가 진짜 별나고 신기하고 이상한 코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박혀버린 거지. 이게 진짜 심각해서 좀 미친 소리 같겠지만 그 시기에는 이 코가 너무 남성적이게 생긴 코고 내 여성성을 해친다고도 생각을 해봤고 막 옆모습, 앞모습을 막 찍어서 포토샵으로 내 코를 막 디자인해보기도 했었어. 스스로. 나중에 이렇게 성형수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끝을 좀 올리면 매부리코가 좀 덜해 보이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나는 나중에 코끝에만 이렇게 살짝 묶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엄청 콤플렉스였어. 근데 몇 년 전부터 일부러 매부리코로 성형수술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 트렌드가. 오히려 코를 세울 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지. 이게 내 코가 트렌드가 된다고? 이런 생각도 드는 동시에 뷰티 크리에이터도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들었던 코에 대한 얼평들이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오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 계정에 내 이미지를 올리기 전에 약간의 피부 보정이나 얼굴형 보정은 하는데 오히려 내 코는 절대 건들기 싫어지는 거지. 막 내 코가 뭐 어때서? 이런 느낌? 아무튼 그 코성형 트렌드가 바뀐 것 때문인 건지 내가 좀 이제 자아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진 건지 요즘은 내 코가 조금씩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그리고 또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거든. 엄청 두껍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릴 때는 내 입술이 남들이랑 다르게 생겼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엄청 신경 쓰였던 것 같아. 막 유치원 졸업사진도 보면 눈은 조그만한데 입술만 이렇게 뚱퉁 불어있고 내 습관이 좀 오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습관이 있기도 해서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우리 아빠도 맨날 네 눈 두 개 합친 거보다 입술 하나가 더 크다면서 입술이 왜 그렇게 크냐고 맨날 놀리고 그랬거든. 지금은 뭐 입술 필러도 유행이고 촉촉하고 좀 글로시한 제형을 발라서 입술 좀 도톰해 보이게 볼륨감 있어 보이게 하는 게 트렌드가 되기도 했는데 예전엔 립을 발라도 좀 매트한 제형 많이 바르고 틴트 제형 많이 바르고 이러니까 볼륨감이 돋보이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막 오버립해서 바른다거나 립 라이너로 더 이렇게 선을 따서 립 사이즈를 과장해서 보여주진 않았으니까 내가 어릴 때 찍은 사진 보면 입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얇게 보이려고 이렇게 셀피를 찍었어. 이런 표정으로 막 셀피를 찍었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가 수정이 입술은 안젤리나 졸리 입술이라고 도톰하고 예쁜 입술이고 이게 특별한 거다. 언젠가 네 입술이 트렌드가 되는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었어. 근데 그때마다 근데 그 트렌드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요즘은 뭐 필러도 많이 맞고 오버립 메이크업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얇은 입술은 not trendy다. 이게 아니라 미의 기준이 이렇게 시즌마다 휙휙 바뀌잖아. 이렇게 트렌드마다 휙휙 바뀌는 미의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없진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진짜 시술, 성형이 너무너무너무 고민되는 부위가 있어. 베디들이 한번 들어보고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좀 남겨줘. 다들 많이 당해봤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얼평을 시도 때도 없이 안부인사처럼 하잖아. 예를 들어서 너 오늘 괜찮아? 아파 보인다 라던가 키키씨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뭐 이런 거라던가 내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고 속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어. 내가 실제로 피곤한 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사람 얼굴 보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평가했던 걸 인사로 건네는 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근데 나도 한국인이니까 남들한테 그랬을 수도 있어. 그리고 사실 내가 다크서클이랑 이 눈밑 지방이 심해서 1년 내내 피곤해 보이기는 해. 근데 화장 개 열심히 한 날 그런 말 들으면 진 빠지는 거 뭔지 알지? 아니 내 네이버 맵 어플 들어가 보면 병원 폴더가 있거든? 뭐 명의가 하시는 용한 병원 이런 게 아니라 몇 년간 눈밑 지방 재배치로 유명한 성형외과 서치한 게 20개 정도 찍혀 있어. 또 이건 밖에서 잘 안 밝히는? 누가 물어보면 안 했다고 빡빡 우기는 비밀인데 베디들한테만 알려주는? 내가 거의 10년 전에도 쌍수를 했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잘 돼서 거의 티가 안 나고 가끔 가다 정말 무례한 사람 아니면 잘 안 물어봐서 굳이 막 티 안 내고 다닐 뿐이야. 이제 K 성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말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눈밑 지방 재배치는 부작용이 좀 치명적이라 두 눈동자의 정렬이 비뚤어지는 사시랑 이제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대체로 몇 년 뒤에 이 지방이 그대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럴 바면 왜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던 찰나에 아무래도 요즘 알고리즘은 내 뇌 속까지 침투하니까 릴스에서 또 어떤 남성 크리에이터 분이 눈밑 지방 레이저 시술을 하는 걸 봤어. 근데 이 시술은 바늘이 진짜 너무 많고 눈 밑만 지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만한 바늘 길이가 이만한 주사를 레이저 끝나면 또 여기다가 다시 놓는 거야. 개 아프대. 하지만 이 수술이랑 시술의 후기들의 장점은 잘된 사람들은 정말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지. 물론 다른 시술이나 수술도 그렇겠지만 잘하기로 유명한 쌤 찾아가는 게 답일까 싶기도 하면서 내가 여전히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 그건 또 조금 더 뒤에서 말해줄게.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문화권도 우리처럼 꾸미는 거, 코스메틱, 그리고 시술이나 성형에 이렇게나 진심인지 외모 강박에 대해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이 있는지 궁금해져서 뉴욕에 사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 친구가 말해주기를 서구권에서는 나 오늘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나 오늘 뭐 화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완곡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막 외모 강박이 보편화되어 있진 않다고 해. 오히려 뉴욕에서는 다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 막 한국의 평균 여자들이 어느 정도 꾸미는 것만큼
본인들을 그렇게 꾸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BDD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이건 약간 Body Dysmorphic Disorder라고 해서 남들이 보기엔 아무렇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외모적 결함을 스스로 심각한 기형이나 막 결점으로 인식해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집착하는 상태라고 한대. 근데 이 단어를 쓰면 이제 친구가 정신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고 타인한테 사용하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겠지? 일상생활에선 전혀 안 쓰는 말. 근데 이 BDD의 정의가 그냥 우리가 하는 외모 정병이랑 다를 바 없지 않아? 아무튼 내가 영어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시작하면서 알고리즘을 아예 다 해외 콘텐츠로 싹 바꿨거든? 바다 건너 인플루언서들, 유명인들의 콘텐츠를 좀 보면서 깨달은 건데 확실히 한국이 좀 더 엄격한 미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할수록 미디어에 좀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고 대중들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걸 대중들이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을 단순히 좋아한다기보다 그 사람의 특정 외모 부위에 집착하고 똑같이 되어야 하고 약간 성형외과에서 마케팅을 하는 건지 그래도 요즘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매체가 엄청 다양해지고 그 안에 개성 있고 매력 있는 크리에이터들 아니면 뭐 다문화, 다국적 배우들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미의 기준도 따라서 다양해지고 있다고 느끼긴 해. 또 내 취미가 보그, 하퍼스 바자 이런 것처럼 패션 잡지 커버 챙겨보는 게 또 취미거든. 예쁜 거 있으면 저장하고. 근데 어느 날 보그였나? 커버를 보는데 진짜 골저스한 언니가 있는 커버를 본 거야. 애슐리 그레이엄.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이 사람을 근데 난 처음 봐가지고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세계적인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진짜 너네가 한번 찾아봐. 아마 사진 가져오는 건 저작권 이슈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 사람이 또 너무 트렌디하고 핫하고 개성 있는 사람이라서 패션 분야에서부터 애슐리가 만든 와인 브랜드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또 진짜 좋아하고 내 롤모델이기도 한 에마 체인벌린도 소개하고 싶어. 진짜 너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유튜버이자 모델이자 진짜 어릴 때부터 브이로그로 시작해서 지금은 채널에 1000만 명 팔로워가 있거든? 근데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 동안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다크서클에 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대. 그게 정말 큰 콤플렉스였고 몇 년 전 브이로그를 보면 에마가 화장할 때 꼭 컨실러를 사용하곤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걸 본인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로 결심했고 컨실러로 가리지도 않는데 실제로 엠마 인스타 일상사진 덤프 보면 화장은 거의 안 하는 이미지들이 많고 화보 사진들도 되게 투명하게 피부 표현을 하고 뭔가 이 다크서클을 가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막 어둡게 섀도우해서 이걸 더 강조하고 오히려 그렇게 더 피곤해 보이는 거를 더 쿨하게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이 애티튜드 자체도 진짜 멋있지 않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꿔버린 게 그냥 너무너무 저세상 긴. 사실 이게 내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고민하고 망설이는 이유야. 나도 이렇게 내 진짜 작은 부분까지도 좀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아직은 시술이나 수술이 이르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는 생각? 그렇다고 성형수술이 무조건 나쁘다는 입장은 아니야. 왜냐면 이제 한국은 킴 카다시안 언니가 전용기 타고 날아와서 시술 받을 만큼 이 분야의 강국이고 또 그리고 어쨌든 외모정병이라는 워딩으로 발전할 만큼 심한 외모 강박이 코스메틱 분야 상향 평준화에 되게 힘썼다고도 할 수 있잖아? 좋게 생각하면? 근데 무엇보다 누군가 심각한 외적인 콤플렉스가 있다면 고도로 발달한 의학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 의학 기술을 통해서 그걸 보정하고 좀 개선해서 그 사람의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게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면. 실제로 나도 쌍수하고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지고 싶은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강박적으로까지 어느 기준을 맞춰가야 하는가? 이건 어떤 릴스에서 되게 감명을 받은 건데, 어느 날 이렇게 릴스를 보고 있는데 어느 해외 여성분이 완벽한 몸매가 아니었는데 약간 귀여운 뱃살이 있는 정도. 그분이 수영장에서 감튀를 되게 막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컷이 지나가고 그분의 따님이 또 비키니 입고, 진짜 요만한 딸이었어. 만 2세, 3세? 그 아기가 비키니 입고 진짜 행복하게 감튀를 먹고 있는 거야. 그 영상의 자막이 그녀가 그녀의 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 아기도 죄책감 가지지 않고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자막이 달려 있었거든. 근데 이 몇 초짜리 릴스가 나한테 완전 충격으로 다가온 거야. 내가 아주 잠깐의 보육 현장 경험이 있어서 만 4세 아동의 반에 가가지고 놀이 시간에서 관찰한 사실인데, 아기들이 정말 어른의 모든 행동을 따라하면서 놀이 시간을 표현해. 완전 연기자야. 배우야.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미디어 덕에 유행하는 말도 엄청 빨리 배우고, 뭐 두쫑코 아는 아가들도 많고 그렇잖아. 이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가들이 어른들이 본인의 신체에 대해 생각하는 상을 당연히 배우게 되겠지? 특히 내가 보여주기 싫은 나의 모습이 이거야. 약간 좀 길티하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조금 과식한 날에는 먹고 나서 좀 심한 자책을 하는 날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양꼬치를 진짜 좋아하는데 막 생일에 양꼬치를 먹어. 그러면 내 생일 파티 때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 사실에 충분히 행복해야 되는데, 이거 막 엄청 기름지고,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유산소 엄청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먹는 동안 하면서 먹는 순간도 즐기지 못할 뿐더러 먹고 나서 기분도 안 좋은 거지. 기름지고 길티한 음식이라도 내가 좋아하면 1년에 몇 번 특별한 날은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난 이런 내 모습이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해. 또 지난 에피소드 때 호르몬 얘기도 했잖아. 아니 여자들은 가끔 미쳐버리는 날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건데 이때 탄수화물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식욕이 끊이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한 현상인데, 우리가 뭐 모델을 할 것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뭐 올림픽 나갈 것도 아닌데 너무 내 몸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세울 때가 있어. 특히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고 근데 PT도 받고 이러면서 나는 좀 최근에 그 약간 체중에 관한 강박이 좀 생긴 것 같아. 체중이라기보다 눈바디? 근데 지금은 막 운동 안 하고 굶고 이러는 게 여자 몸에 최악인 걸 알고 나니까 그냥 평소에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진짜 막 청소년기 때랑 20대 초반만 해도 그냥 열량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그냥 적은 열량을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체중을 줄였단 말이지. 그게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냥 마른 몸에 대한 비정상적인 이상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를 한 거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도시괴담 다이어트를 한 거지.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면 몸이 충분히 고열량을 찾게 되고, 그럼 충동적으로 폭식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후회하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 여기까지였네. 아무튼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내 딸을 낳고 아들을 낳는다면 내가 여자로서, 성인 여자로서 내 몸에 대해, 내가 먹는 거에 대해 그렇게 막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하는 태도는 정말 보여주기 싫고 물려주기 싫어.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는 사람들이랑 맛있다 냠냠냠 이렇게 먹고 싶어.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많이 하는 건데, 외적인 요소로 타인을 그리고 본인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태도만은 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나도 인간인지라 이 시각에서 완전히 100%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거든. 하지만 최소한 본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본인. 왜냐면 이게 나는 특히 사춘기 때 이게 좀 심했던 것 같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눈을 낮춰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나는 어디가 못나서 인기가 없을 거야. 난 어디가 못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못 사귈 거야. 난 어디가 못나서 이번 면접에 자신이 없어.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외모가 본인의 팔자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뭐 외모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거 있잖아. 뭐 물론 박보검 선배처럼 그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은 호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잖아. 하지만 우리가 박보검 선배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타인의 호감을 얻지 못하고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박보검 선배가 아니라도 우리가 배우는 될 수 있어. 이런 거지. 뭔 말인지 알지. 나는 그 영화 서브스턴스 주인공 데미 무어가 골든글로브였나? 거기 수상소감으로 했던 말을 정말 좋아해. 데미 무어가 어떤 배우였냐면 그러니까 젊을 때 정말 아름다운 배우였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배우였는데 최근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내 몸을 내 것으로 느끼기 위해 몇 가지 수술을 받긴 했었다. 뭐 이렇게 고백했었고, 그리고 특히 그 시절 할리우드에서 데미 무어의 그런 시술에 대해 너무 과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수많은 성형설에 시달리면서 대중의 잣대 평가받던 그 배우가 젊음을 위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서브스턴스의 주인공이 됐잖아. 그 역을 받고 해낸 것만으로도 되게 너무 감동적인데 수상소감에서 이 말을 해줬던 게 나는 진짜 모르겠어. 엄청 인상 깊었어. 어떤 여성이 내게 이런 말을 해줬다. 당신은 눈물 날 것 같아. 왜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은 절대 충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단하는 잣대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데미 무어가 겪은 세월을 헤아리게 되기도 하고 여자로서도 완벽을 쫓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용감하게 도전한 역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도 진짜 배디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봤어. 그렇습니다. 나도 외모정병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우리도 다 이걸 알고 있어. 그치? 이런 사고가 여자들을 또 그리고 다른 어린 여자애들도 괴롭게 하는 걸 알면서도 매일매일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우린 누군가 저 사람과 나를 좀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근데 나는 우리가 태어난 지 20, 30년밖에 안 됐는데 나의 모습을 100%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렇게 미디어 노출이 많은 세상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얼평하고 몸평하는 게 좀 문화처럼 되어 있던 나라에서 당연히 우리는 외적인 걸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 시선을 학습했으니까 자연스럽다고는 할 순 없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도 내가 오늘 베디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오늘만이라도 그 잣대를 내려놓고 나의 진짜 예쁜 부분이 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갑자기? Anyways 오늘도 같이 놀아줘서 진짜 고맙고 지난 에피소드 많이 좋아해줘서 고마워. 진짜 감동이야. 댓글 보면 정말 아무튼 오늘도 같이 놀아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재밌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나는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나 팟캐스트 채널 말고 또 유튜브 하나 더 있어. 그것도 좀 열심히 해볼게. 정말 고마워.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